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 온라인 클래스는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예, 개학이 일주일 더 연기되는 바람에, 예, 수업 영상을 좀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 실제론과 명목론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사회 실제론과 명목론은 수능에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되는 단원이죠. 근데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 실제론과 명목론은 개념만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시험에 등장하는 선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냥 그 문제는 그저 한 문제 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개념을 조금 설명하고 이후에 문제를 한 몇 문제만 풀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화면을 좀 맞춰야 되겠네요. 사회 실제론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초점이 맞나요? 예. 사회 실제론, 명목론 있는데 어, 이, 이 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이 이름 안에 다 드러나 있죠. 사회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실제하는 것인가, 실제 우리 철학적인 의미긴 하지만 실제하는 것인가, 아니다. 사회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명목상에 이름만 존재할 뿐이다. 사회라는 이름만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죠. 그렇게 봤을 때 누구의 말이 옳은가, 옳다 그르다 이런 게 아니죠. 그냥 개념이니까요. 그러면 사회 실제로는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명목론과 그냥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고 D라는 사람이 이렇게 각자 뭉쳐가지고 하나의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A, B, C, D가 뭉쳐있는 게 전부 다가 아니고 이 A, B, C, D를 둘러싸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A, B, C, D를 둘러싸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 바로 이 사회라는 거죠. A, B, C, D를 둘러싸고 있는 무언가. 이게 바로 사회라는 겁니다. 비끔칭 영역. 그런데 사회 명목론은 무엇이냐 하니까 A와 B와 C가 D가 있다면 얘네들끼리 서로 뭉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하고 있지만 이 사회라는 것은 A, B, C, D 그 자체라는 겁니다. A, B, C, D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사회 명목론입니다. 어느 게 옳으냐? 설명하기 나름이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원화요고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원화요고. 원화요고는 어떻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학교인데 여러분들 학생 다수가 이렇게 뭉쳐 있으면 원화요고가 형성됩니까? 지금 학교에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럼 원화요고는 사라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거 보면 또 사회실제론이 맞는 것 같죠. 학생들이 학교에 한 명도 없지만 원화요고는 존재합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원화요고 학생들끼리 학교를 벗어나서 어떤 한 공터에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은 원화요고가 형성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끼리 원화요고라는 어떤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학교가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이 비금친 영역, 이게 바로 무엇이냐니까 그 사회에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풍습이나 제도, 원화요고의 풍습, 원화요고의 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친목, 이런 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사회를 형성한다고 보는 게 사회 실제론입니다. 그럼 이 사회 실제론은 당연히 사회가 개인보다 더 중요해. 사회 명목론은 그게 아니야. 개개인이 뭉쳐서 사회가 형성된 거니까 사회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하고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무엇이냐니까 그러면 이 개인들이 다 흩어진다. 그럼 이 사회는 사라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4가 아니고 4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4가 아니고 한 7, 8 이렇게 된다는 게 사회 실제론이죠. 그러니까 그 8을 갖다가 해체하면은 다시 4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원화여고 학생들이 원화여고를 졸업한다고 해서 원화여고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신입생도 들어오지만 원화여고에 남아있는 어떤 풍습이나 어떤 제도, 뭐 인심, 뭐 여러 가지가 남아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거는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될 수 있다. 환원,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회가 개인으로 돌아가요. 왜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4라고 보는 거니까. 말 그대로 사회는 개개인의 합에 불과할 뿐이다. 사회는 개인의 합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건 뭡니까? 사회는 개인의 합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은요, 이 개념을 한번 잘 알아두면 그 다음부터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개념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종이집입니다. 종소리가 길게. 여러분들은 익숙하죠, 이 종소리가. 일단은 몇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학설이 있는데 사회유기체설이 있고요. 사회계약설이 있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 작년에 다 배웠겠지만 선생님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회유기체설은 무엇이라고 했냐니까 앞에서 김론할 때 했죠. 우리 사회가 유기체와 같다. 신체와 같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거꾸로 얘기하자면 사회의 각 부분들은 각각 떨어뜨려서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체를 한번 예로 돌려보겠습니다. 팔, 다리, 머리 이게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로 붙어 있을 때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이지 각각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죽은 시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우리가 개인으로 본다면 이 개개인들이 따로 있으면 의미가 없고 뭉쳐서 하나의 몸을 형성하고 있다면 팔, 다리, 머리 각각의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것이 바로 사회라는 거죠. 사회유기체설. 반면에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은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화법 시간에 배웠죠. 바로 무엇이냐니까 사회 구성원의 계약에 의해서 국가를 결성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국가입니까? 사회 구성원 각자입니까? 사회 구성원 각자겠죠. 피를 위해서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계약설이 여러분들 뭐 1학년 때나 2학년 때 시험에 한번 나왔겠지만 시민혁명의 배경이 된다. 왜 시민혁명의 배경이 되는가? 국가가 사회 구성원인 시민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인즉슨 사회 구성원인 시민이 국가를 만들었는데 국가를 만든 주인을 갖다가 수단인 국가가 자기 자신을 만들어준 시민들을 탄압할 수는 없다라는 게 되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사회계약설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사회는 무엇이냐? 각각의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라는 겁니다. 즉 사회 구성원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탕을 이루고 있는 어떤 학설을 하나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니까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 명목론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면에 사회 실제로는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회 명목론 속에 있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원화여고를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원화여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행동과 생각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죠. 학교가 여러분들 생각과 행동을 결정지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보는 게 사회 명목론입니다. 학교라는 어떤 조직보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
즉 자율성을 더 중시하는 겁니다. 자율성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겠죠. 반면에 여러분들 원화여고 학생이니까 여러분들 원화여고의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교복이라든가 두발이라든가 어떤 생각하는 거 또는 뭐 원화여고의 교과를 외우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사회의 구속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회 실제론적 어떤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단점을 보자면, 비판점을 보자면 사회 실제론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주체성이나 능동성이 훼손되겠죠. 그래서 집단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집단주의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나쁘게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선생님 오늘 몸이 아파서 좀 쉬겠습니다. 조퇴를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하는 가장 큰 여러분들 조퇴 안 시켜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너만 아프냐? 너만 아프냐? 친구들도 다 아픈데 너가 조퇴하게 되면 우리 반 분위기 어떻게 되겠니? 여러분들 개인보다 단체, 즉 사회를 더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조퇴를 안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러한 집단이나 사회에 구속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회 실제로는 너무 이렇게 강하게 강조되다 보면 이런 집단주의로 흐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사회 명목론은 개인을 중시하죠. 개인주의. 아니 내가 아픈데 내가 집에 가야지. 선생님 반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아픈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집단의 조직이 흔들릴 수 있겠죠. 집단의 조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개인을 중요시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걸로 따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 선생님 간단하게 한 3문제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자, 첫 번째 1번 문제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무조건 수능에 한 문제가 나옵니다. 무조건요. 그러니까 2019학년도에도 수능에 나오고 2020학년도에도 수능에 나왔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문제죠. 하지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딱 보고 떠올려야 되는데 이 문제가 사회 실제론이냐 명목론이라는 문제라는 것이 이 문제상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이라면 바로 잡을 수 있겠죠. 바로 뭡니까?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게 나오면 바로 뭡니까? 실제론이냐 명목론이냐 그거를 따지는 거죠.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모든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회에는 이렇게 나와있죠.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며 집단적 삶의 통일성과 연속성에 기반이 되는 공통적인 관념과 감정들이 존재한다. 공통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생각과 감정이요 공통적이래요. 어떤 사회에는 집단적 삶의 통일성과 연속성이 기반, 즉 사회를 더 중요해. 그 사회에만 존재하는 개인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관념과 감정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사회 실제론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 사회 실제론. 자, 밑에 문장 보니 이러한 관념 및 감정들은 실질적인 사회적 삶과 관련되면 개인은 그것들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 사회 실제론이죠. 개인이 사회에 얽매여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자,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를 보니까 기울게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 사회를 벗어나서는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니까 사회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론입니다.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즉 사회는 명목적인 게 아니고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실제론입니다. 디귿에 보니까 조직의 역량은 구성원들의 능력을 합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조직도 일종의 사회죠. 이 조직의 역량이 뭡니까? 구성원들의 능력의 합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능력 없으면 조직도 역량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론입니다.
리을에 보니까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사회가 중요합니까? 개인이 중요합니까? 사회가 중요합니까? 개인이 중요합니까? 사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수단,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 봤죠. 그러니까 사회는 개인의 이익 실현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익 실현을 위해서 수단에 불과한 거니까요. 명목론입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보니까 2번도 역시 작년 이제 모의평가 모의평가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학평은 예,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 3월 학평 문제 풀어봤죠? 문제가 아주 쉽죠. 쉽기도 하고 문제 수준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4월 달에도 지금 학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3일 날 등교를 했더라면 14일 날 모의고사를 쳤을 텐데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학평 문제는 교육청 문제다 보니까 학교 일선의 선생님들이 가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학교 시험 문제보다 조금 더 문제 수준이 높을 뿐이지 그렇게 문제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의평가 6월달과 9월달에 치는 이 모의평가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합니다. 교육청이 아닌 평가원에서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곧 수능의 바로미터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해 치는 수능 문제의 난이도나 문제의 경향을 알아보려면 그 해 6월, 9월 모의평가 문제를 분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주로 모의평가 위주로만 문제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역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자식이거나 사촌 또는 임모이다. 나는 어떤 단체의 구성원이자 나는 어떤 단체의 구성원입니다. 또는 도시의 시민입니다. 또는 나라의 국민입니다. 여기에서 단체, 도시, 나라가 뭡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구성원, 시민, 국민이 바로 뭡니까? 조직의 구성원이다.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나라의 역사로부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어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부터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고 그로 인해서 나는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나보다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조직이 더 중요하고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나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래 보는 거죠. 사회실제론입니다. 기억을 보니까 개인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 사회의 풍습과 제도에 의해서 구조화된 짜여진 행동을 한다 보는 거니까 실제론입니다. 개인의 속성은 사회의 속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내 속성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사회의 속성이 반영됐대요. 그러니까 사회에 의해서 내 속성이 결정된다. 실제론. 디귿에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서 사회가 형성된다. 즉 사회보다 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의지에서 사회가 만들어졌다 보는 거니까 명목론. 사회현상은 개인 행위나 심리 상태로 환원된다. 좀 전에 아까 선생님이 개념 정리할 때 환원된다라고 보는 것은 명목론, 환원될 수 없다라고 본 것은 실제론 이렇게 봤죠. 그래서 환원된다라고 봤으니까 명목론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을 보니까 이건 좀 신유형입니다. 신유형. 하지만 똑같은 문제죠. 사회는 개인들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다. 사회 실제론이죠. 이 자료에 나타난 사회 현상에 대해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 성별로 평균 초연령 추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둘 다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초혼, 처음 결혼하는 연령, 첫 결혼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을 보니까 이렇게 보죠.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독신 선택한다. 개인의 선택이죠. 나의 의지에 의해서 결혼을 늦춘다. 내가 하기 싫어서 결혼한다. 이렇게 보니까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명목론입니다. 을을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취업난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결혼 시기를 놓쳤대요. 아니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결혼해서 누군가를
책임질 수 없고 자식을 낳아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취업한 이후에 결혼을 하겠다. 즉 취업난, 경기 침체, 나를 둘러싼 사회의 영향을 받은 거죠. 실제로는. 병을 보겠습니다. 결혼보다 다른 개인적 가치 추구를 더 중시한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회적 요인이 아니고 나의 개인적 가치 추구예요. 뭐 욜로라고 하기도 하죠.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현재의 어떤 나의 행복이나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서 어떤 가족을 형성해서 나의 행복과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개인적 가치 추구를 하다 보니까 결혼을 미룬다. 개인의 어떤 의지 중시, 명목론. 주택가격 폭등으로 신혼집 마련이 어렵대요. 신혼집 마련만 되면 결혼을 하고 싶은데 신혼집 마련이 안 되니까. 이 나의 선택이 아니죠. 왜? 주택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게 나의 의지는 아니죠. 바로 사회 구조적인 영향에 의해서 결혼이 늦춰졌다 이 말입니다. 자, 실제론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단원의 문제를 많이 풀려면 선지를 많이 봐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 풀이하진 않지만 여기도 보니까 여기에 나온 선지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선지가 나옵니다. 이런 선지들을 여러분들 다 외우는 게 좋습니다. 중복되는 거 외울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지문을 해석해서 이것이 실제론인가 명목론인가를 분석해내고 각각의 선지를 갖다가 실제론과 명목론에 맞춰서 맞다 아니다 끼워 넣는 거, 그런 것들을 과정을 좀 연습하면 수능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화, 중요한 사회화 단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